체육사 1번 문항입니다. 1번 체육사 연구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스포츠를 통해 시대별로 파생된 여러 문화현상을 다룬다. 맞습니다. 2번 스포츠 경쟁의 도덕적 조건과 가치 있는 승리의 의미를 다룬다. 도덕적 조건과 가치 유무를 따지는 학문은 윤리입니다. 윤리. 스포츠 윤리학. 3번 스포츠의 기원 또는 발달 과정을 다룬다. 4번 스포츠 종목의 발생 원인 및 조건을 다룬다. 자, 모두 맞습니다. 자, 2번 문항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족국가 시대의 민속 스포츠는, 자, 보기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즐기던 놀이 중 하나로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다. 접포라는 용어로 지칭되었다. 5개의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놀이다. 자, 윷놀이죠, 윷놀이. 윷놀이, 접포라고 합니다. 접포. 자, 윷놀이, 도, 개, 걸, 윷, 모가 있지 않습니까? 자, 도가 의미하는 동물은 뭡니까?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 개는 개, 걸은 양. 도, 개, 걸, 윷. 윷은 소입니다. 소. 모는 말입니다. 동물의 크기와 빠르기에 따라서 도, 개, 걸, 윷, 모죠. 자, 투호는 항아리에 막대기 집어넣는 게임을 투호라고 합니다. 수박은 일종의 태권도입니다. 태권도. 추천은 그네뛰기죠. 그네뛰기. 그네 타는 것입니다. 자, 다시. 자, 윷놀이, 저포라고 합니다. 투호, 항아리에 화살 던지기. 수박, 태권도. 추천, 그네 타기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 부족국가 시대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꼭 학습하셔야 할 부분은 제천행사입니다. 제천행사와 관련돼서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대표적인 제천행사가 첫 번째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동해의 무천. 자, 그리고 네 번째 신라의 가배. 자,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행사, 고구려는 동맹, 부여영고, 동해의 무천, 신라가배. 반드시 정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신라 화랑도의 세속옥에 해당하는 것은, 자, 세속옥에는 원광법사가 화랑이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을 제시한 것을 세속옥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사군이충이 있죠. 사군이충. 자, 임금을 충성으로 섬긴다. 사군이충. 자, 그리고 어버이를 효도로 섬긴다. 사친이효. 자, 그리고 교우이신. 믿음으로 벗을 사기는 교우이신. 자, 그리고 임전무태. 자, 싸움에서 물러섬이 없는 임전무태. 그리고 함부로 살생을 하지 않는 살생유택. 자, 이렇게 5가지가 있죠. 자,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우이신, 임전무태, 살생유택입니다. 자, 한 번 정도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4번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자, 삼국시대는 오늘날 체육의 한 유형인 각종 무예 교육이 시행되었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무예는 기마술과 궁술입니다. 기마술과 궁술이었다. 평민층 교육기관인 경당의 주된 교육 내용은 경서, 암송과 궁술이었다. 자, 삼국시대는 화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화랑과 관련돼서 편력. 일정의 편력은 야외활동입니다. 야외활동. 자, 오늘날의 보이스카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력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삼국시대에 시행된 민속 스포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격구. 자, 격구는 그 일종의 폴로입니다. 말 위에서 짝대기 들고 공 치는 게임을 격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돌팔매질을 하여 승부를 겨룬다. 돌 던지기, 돌싸움은 석전입니다. 석전. 돌 가지고 싸움을 한다 해서 석전입니다. 자, 축구. 자, 축구는 그 공을 가지고 차고 하는 일종의 축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구와 비슷하다.
매를 길들여 사냥하는 것은 방응입니다. 방응. 방응. 자, 3번 각저. 두 사람이 맞잡고 힘을 겨룬다. 일종의 씨름이죠. 씨름. 씨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응. 방응이 뭐라고 했습니까? 매사냥. 매사냥. 매를 길들여 사냥한 매사냥. 자, 막대기로 공을 쳐서 상대편의 문에 넣는다. 자, 이거는 뭡니까? 격구입니다. 격구. 말을 타고 가기도 합니다. 자, 다시 격구. 격구는 막대기로 공을 쳐서 상대편의 문에 넣는다. 자, 방응. 방응은 뭐라고 했습니까? 매사냥이 됐습니다. 매사냥. 자, 각저. 각저는 일종의 씨름이라고 했습니다. 씨름. 씨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전. 석전. 돌 던지기. 돌 던지기 석전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반드시 정리하셔야겠습니다. 6번. 보기의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는 신라화랑은, 자, 신라화랑은 야외 활동을 통해서 호연지기를 함양했다. 대표적인 그 야외 활동을, 신라의 화랑의 야외 활동을 뭐라고 한댔습니까? 편력이라 한댔습니다. 편력. 편력을 통해서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국토에 대한 신성함과 존엄성을 교육받았다. 자, 이를 불국토 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불국토 사상이다. 7번 문항입니다. 고려시대의, 자,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국립교육기관으로 칠제, 강해제를 두어 무예를 실시했던 교육기관은, 자, 국자감입니다. 국자감. 자, 신라시대 관악, 종합대학이죠. 종합대학으로서 국학이 있습니다. 국학. 자, 고려시대 국자감. 조선시대 성균관.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그 유학과 무학과 관련돼서 수업을 했는데 문무양학이죠. 유학과 관련돼서는 육제. 자, 칠제에 강해제가 있어가지고 무예와 관련된 공부를 하였다. 강해제 꼭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8번 고려시대 석전에 대한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석전 돌 던지기지 않습니까? 나중에 석투당이라고 돌 던지기 부대도 있습니다. 자, 석전에 대한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시풍속으로서의 민속 스포츠다. 자, 맞습니다. 국속으로서의 스포츠죠. 국속. 자, 국속으로서의 석전입니다. 두 번째, 군사훈련으로 활용되었다. 맞습니다. 무로서의 석전입니다. 무로서의 석전입니다. 3번, 관람 스포츠의 형태를 지니기도 했다. 자, 요 세 개가 고려시대 석전에 대한 성격입니다. 자, 요 부분과 관련돼서는 국속으로서의 석전, 무로서의 석전, 그리고 관람 스포츠로서의 석전으로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 무예를 체계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편찬된 무예서적이 아닌 것은, 자, 먼저 기요신서는 중국의 무예서적입니다. 자, 임진왜란에서 조선이 일본에게 패한 원인을 활쏘기 하나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다른 무예와 관련된 습득 능력이 부족해서 패했다고 판단을 하고, 정조 때 6가지 무예로 구성되어 있는 무예 제보와 18가지 무예로 구성되어 있는 무예 신보를 합쳐서 만든 종합적인 무술과 관련된 서적이 무예 도보 통지입니다. 자, 무예 도보 통지다. 자, 이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 문항입니다. 조선시대 활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군사훈련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2번 심신수련의 중요한 교육활동으로 인식되었다. 4번 묵과시험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실기과목이었다. 자, 요 한 문장마다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묵과시험에서 인재 선발하는 실기과목이었습니다. 자, 3번과 관련돼서 유교, 불교, 선교 사상을 토대로 한 행동양식이라기보다는 유교 사상입니다. 유교 사상. 자, 유교 사상을 토대로 한 행동양식이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편사와 관련돼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사는 일종의 클럽 활동이죠. 활쏘기 클럽 활동인데 5인 이상의 단체나 궁수가 모여서 실시하던 궁술대회,
클럽 활동을 편사라고 합니다. 편사. 11번 개화기 선교사에 의해 조직되어 국내에 야구, 농구 등을 보급한 체육단체는 자, 황성기독교청년회입니다. 이 황성기독교청년회는 개화기에 결성된 단체 중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자, 회장으로서 터너 정도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터너. 자, 그리고 2번 대동체육구락부입니다. 대동체육구락부 하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사회, 진화론적 자강론. 자, 대동체육구락부 하시면 생각하셔야 될 것이 사회, 진화론적 자강론입니다. 체육의 가치를 국가 부강, 존폐의 근원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참고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대한체육구락부입니다. 대한체육구락부. 자, 대한체육구락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체육단체입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단체다. 자, 김기정이 결성했습니다. 김기정. 이름 정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보자면 대한국민체육회. 대한국민체육회입니다. 노백린 창립하였습니다. 노백린은 병식체조의 선구자입니다. 병식체조의 선구자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황성기독교청년회 회장 터너죠. 회장 터너. 자, 개화기 선교사에 의해 조직된 황성기독교청년회. 자, 두 번째 대동체육구락부 사회 진화론적 자강론. 자, 세 번째 대한체육구락부 다음은 대한국민체육회.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대한체육구락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단체다. 김기정. 그리고 대한국민체육회는 병식체조의 개척자인 노백린이 창립을 하였습니다. 자, 11번 요 네 가지 단체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번 개화기 체육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원산학사에서는 교육과정의 전통무예를 포함하였다. 자, 원산학사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산학사. 자, 원산학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입니다. 최초의 근대학교다. 자, 최초의 근대학교로서 무예반과 문예반. 자, 이론과 실기죠. 무예반과 문예반을 두어 교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1985년 자, 교육입국조서입니다. 교육입국조서에서 덕육, 지양, 체양을 기본으로 삼았다. 자, 체지덕이죠. 체지덕입니다. 자, 신체, 지적인 영역, 그리고 덕과 관련된 소양을 기본으로 삼았다. 자, 교육입국조서는 고종입니다. 고종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고종의 교육입국조서, 그리고 체육, 지육, 덕육을 기본으로 삼았다. 자, 4번 전시학도체육훈련 지침을 두어 전력 증강의 목표를 두었다. 전시학도체육훈련은 일제강점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개화기 체육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개화기 체육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설명이다. 첫 번째, 체육의 개념 및 가치에 대한 근대적 각성이 이루어졌다. 자, 두 번째, 체육이 교육체계 속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근대적인 체육 문화가 창출되었다. 자, 요 세 가지 정도는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이번과 관련돼서 각종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 참가로 국가 위상이 높아진 것은 광복 이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복 이후. 특히 노태우와 전두환의 정권 때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이 유치되었고 다양한 국제대회에 많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자, 개화기 체육과 관련돼서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정리하셔야 할 부분이 사상가입니다. 사상가. 자, 사상가와 관련돼서 두 명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입니다. 이기.
이기하면 생각나야 하실 것이 대한자강회다. 자강회. 자, 이기 대한자강회. 자, 그리고 박은식. 자, 박은식은 문 위주로, 자, 문 위주로 되어 있는 전통 교육의 폐단을 지적을 하고 대안으로 외국의 선진 체육을 제시했습니다. 박은식. 자, 그리고 이종만. 자, 이종만은 그 체육의 국가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일평. 자, 문일평은 체육 발전을 위한 5가지 제언. 자, 문일평 체육 발전을 위한 5가지 제언. 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기 하면 생각나셔야 할 것이 대한자강회. 자, 박은식 하면 문 위주로 되어 있는 전통교육의 폐단을 지적하고 서구 선진 체육을 받아들이자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종만. 자, 이종만은 체육의 국가에 대한 효력. 자, 체육의 국가에 대한 효력을 3가지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일평. 자, 문일평은 체육 발전을 위한 5가지 제언. 자, 문일평은 체육 발전을 위한 5가지 제언을 했다. 자, 이 이외에도 근대 스포츠의 도입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축구. 자, 축구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구기 종목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된 종목입니다. 자, 축구는 우리나라 들어온 구기 종목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된 종목이다. 그럼 야구와 농구. 자, 야구와 농구는 질레트라는 사람이 소개했다. 질레트. 자, 그리고 야구는 질레트. 자, 정구는 푸트가 소개했습니다. 푸트. 자, 이 정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축구는 구기 종목 중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소개된 것이고, 야구와 농구는 질레트가 소개했고, 정구는 푸트가 소개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일제강점기 체육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입니다. 투호, 방응, 석전 등 민속 스포츠가 적극 장려되었다. 자, 일본이 한국 식민화하기 위해서 일본의 사상과 문화를 전파를 하는 상황에서 민속 스포츠를 장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자, 대신에 우리나라의 선각자들 같은 경우는 민속 스포츠 또는 전통 경기를 부활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번 체육 스포츠 활동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자, 2번 유도, 검도 같은 무도가 빠르게 전파되었다. 자, 일본 측면에서는 일본의 문화와 관련된 유도, 검도를 전파를 하려고 해서 문화적으로 종속시키려고 하겠죠. 자, 4번 송기정, 엄복 등의 국제적인 스포츠 선수들이 등장하였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입니다. 조선체육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선체육회와 조선체육협회는 틀립니다. 이 조선체육협회는 일본이 만든 부분이죠. 일본이 만든 단체가 조선체육협회고, 이에 대응하는 체육단체가 조선체육회입니다. 이 조선체육회는 후에 이승만 정권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체육회로 바뀝니다. 대한체육회. 자, 이거 정리하셔야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일본 체육단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체육단체가 뭡니까? 조선체육협회죠. 조선체육협회에 대한 대응으로 1920년 조선인 중심으로 창립된 것이 조선체육회다. 조선체육회. 자, 후에 이승만 시절에 대한체육회로 바뀌었습니다. 이승만 정권기에. 자, 이와 더불어 조선체육회 하면 하나 더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1920년에 전 조선 야구대회를 합니다. 야구대회. 전 조선 야구대회를 개최했고, 이 전 조선 야구대회, 1920년대에 한 전 조선 야구대회를 시점으로 전국 체전 통산 횟수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번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 나타난 체육 사상이나 운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이 틀렸는데요. 서양 체육 사상과 중국 전통 체육 사상의 결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상이 양토체육 사상입니다. 중국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번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위한 스포츠 민족주의. 2번 체육진흥운동을 통해 강건한 국민성을 함양하는 건민체육사상. 이 건민체육사상은 박정희의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국민 모두의 생활체육을 강조한 대중스포츠운동. 자, 88 올림픽 이후에 스포츠 진흥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엘리트 중심에서 대중 스포츠로의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일장기 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 자, 10일에 독일에서 열린 베를린 올림픽 대회에서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자, 일장기가 달린 그 유니폼의 사진을 지운 사건이 지워서 보도한 사건이 일장기 말살 사건입니다. 자, 베를린 올림픽 대회와 관련돼서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송기정 선수의 마라톤 재패 그리고 일장기 말살 사건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회 베를린 올림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10회 올림픽은 미국에서 열린 LA 올림픽입니다. 이 LA 올림픽 당시가 일제강점기 시대인데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민족이 올림픽에 일장기를 달고 최초로 참가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최초로 참가한 올림픽은 LA 올림픽이다. 반면에 14회 런던 올림픽은 한국이 최초로 하계 올림픽에 참가한 대회입니다. 자,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이 최초로 참가했고, LA는 우리 민족입니다. 일장기 달고. 자, 런던 올림픽과 관련돼서 하나 더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김성집 선수가 역도에서 동메달 딴 것입니다. 자, 17번 문항 2번. 최초로 코리아라는 국가 명칭을 사용한 대회는 27회 시드니 올림픽입니다. 자,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한이 공동 입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올림픽인데, 시드니 올림픽과 관련돼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선수단의 단가는 아리랑이었습니다. 아리랑. 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함기용, 송길륜, 최윤칠 선수가 마라톤 대회에서 모두 입상한 대회는 그 올림픽 대회가 아니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입니다. 18번입니다. 1960년에서 70년대 정부가 추진한 주요 스포츠 정책이 아닌 것은, 1960년, 70년대는 박정희 정권이죠. 박정희 정권. 자, 박정희 정권과 관련돼서 주요 스포츠 정책은 첫 번째, 보건체육 시수의 증가, 두 번째, 입시 전형에서 체력장 제도 도입,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 양성을 위한 태릉 선수촌 설립이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 그 체력은 국력이다는 슬로건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자,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을 공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자면 한국 최대가 박정희 시대 나왔죠. 그리고 뭐 우수 선수 연금이라든지 선수 병역 면제 같은 것도 다 박정희 시대에 나온 스포츠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정부가 체육 정책의 운영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초로 제정한 체육 관련법은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살펴보겠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대회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입니다. 그 서울올림픽, 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서울올림픽과 관련돼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그 12년 만에 완전한 화합을 이룬 올림픽이었다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이 종합 4위를 했다는 점, 그리고 약물 복용이 그 부각된 대회였다는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88 서울올림픽 같은 경우는 24회 올림픽인데 22회 모스크바 올림픽과 23회 LA 올림픽 같은 경우는 반쪽짜리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모스크바 올림픽의 경우는 미진영이 참여를 하지 않았고, LA 올림픽 같은 경우는 그
그 소련 진영의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88년 24회 서울 올림픽 대회에서는 그 모든 국가들이 참여를 하였다 해서 완전한 화합을 이룩한 올림픽이라고 합니다.